첫 번째는 영국의 명예혁명인데요. 원인을 보니까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이 독재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종교에 따라서 탄압을 하고 국민들에게 함부로 세금을 거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귀족들의 모임인 의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회 귀족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를 막기 위해서 제임스 2세의 딸인 이웃나라의 시집간 딸과 그 남편을 불러들인 거예요. 뭐 군대를 몰고 오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제임스 2세는 후다닥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왕위가 교체가 됩니다. 그때 그 함께 딸과 함께 왔던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3세. 당연히 이 사람은 의외의 귀족들로 인해서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의외의 귀족들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당연히 잘 듣겠죠. 이 당시에 의회에서 내세운 문서가 바로 이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 교과서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영국의 권리장전. 왕은 의회 승인 없이 법률 집행할 수 없다. 시민은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지닌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의회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국 사인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윌리엄 3세는 이걸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권리장전이라는 의회 정치를 강조하는 문서가 채택이 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영국에서는 의회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있지만 영국은 아직도 왕이 있죠. 군주를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군주의 권력이 제한되는 입헌 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독립혁명인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죠.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미국 땅에, 지금의 미국 그 신대륙 땅에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게 되고 그 중에 영국의 이제 식민지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아메리카 땅에 있던 그 13개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거죠. 그래서 뭐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걷는다던가 영국 본토의 사람들과 미국 그 아메리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차별 대우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세금 지불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13개의 그 미국 그 식민지 대표들이 대항을 하게 되고 우리 이참에 뭐 하자? 영국으로부터 우리 식민지가 독립하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로 13개 식민지와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 식민지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식민지 대표들이 채택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17쪽에 나와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냐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받고 태어났다. 하늘에서 부여한다는 얘기죠.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낸 정부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천부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이라든가 혹시 이것을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 정부를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교체할 수도 있다. 저항권까지 들어가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형태를 공화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그 통치하는 그 형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왕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또 뭐가 탄생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하는 게 미국 혁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프랑스의 대혁명인데요. 이 당시 원인은 신분차별이나 뭐 구제도의 모순, 그러니까 신분제도의 모순인데 이 당시에 프랑스는 뭐 가장 1신분, 가장 높은 신분이 뭐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이 뭐 평민인데 평민이 거의 98%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평민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8%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 절대 왕들,
루이 16세가 엄청난 이제 재정을 막 쓴 거죠. 더군다나 이 미국의 독립혁명에 프랑스가 가담하면서 전쟁 비용도 엄청 가담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되자 귀족들까지도 반발을 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면서 점점 이 삼신분들, 돈맛을 본 이 삼신분들이 점점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움직이면서 뭐 누군가는 폭동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혁명이라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뭐 맨 마지막에 정말 왕과 왕비가 처형당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시민들의 모임에서 채택한 문서가 인권선언문이라는 문서인데 우리 교과서 17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정치적인 결사는 억압에 대한 저항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 이거 정부다. 오늘날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절대 왕정 시대의 당시에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이었고 더구나 영국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귀족이나 어떤 식민지 대표 이런 사람들이 추진을 했다면 프랑스에서는 제3신분 시민들이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가장 시민혁명에 가깝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들어갔겠고요. 시민 계급의 영향이 아주 컸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근대 민주사회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하면 프랑스 혁명을 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민혁명 결과 어땠을까요? 절대 왕정이라든가 과거의 제도들은 없어졌겠죠. 아무래도 시민혁명이 사회 주도권을 시민 계급이 사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는 뭔가 절대 왕이라든가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따라서 정치를 하게 되는 의회민주 정치 형태고 대신하니까 뭐라고 했죠? 대의제 같은 말 간접민주제가 정착이 되게 되고 또 국가의 권력은 뭐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리고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입헌주의 원리가 정착되게 됩니다. 뭐 결과? 시민혁명 결과. 그리고 국민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달,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된다 계속 주장했죠. 자,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치주의는 한 시간 있다가 요 내용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근대 시민혁명, 근대 민주정치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떤 한계점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정치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제외가 됐죠?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여성들. 그리고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인종, 성별에 따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었고 차등부여되었다. 여기 누구 빠져야 될까요? 재산 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여성 이런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배제되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민주주의라고 했지? 제한적 민주주의. 자, 그럼 보통선거나 평등선거 확립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실질적 평등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요게 이제 시민혁명의 한계점, 근대 민주정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유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부족. 뭐를 중요하게 되니까? 자유를 강조하게 되니까. 국가 역할은 되게 크다 작다? 작다. 국가는 뭐만 하면 돼 이제? 국가는 밤에 경찰이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되게 팽배했던 거죠. 밤에 경찰이 하는 일만 하면 돼. 국가는 할 일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개념이 아주 낮은 이게 바로 언제의 특징이다.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이다.